유형 9를 펴면 거기 보면 제목이 계수가 대칭인 형태의 식. 계수가 대칭인 식. 요거의 인수분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기본 원칙대로만 될 수 없는 놈이야. 이게 어떤 놈이냐면 계수가 대칭인 식을 상반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있는 문제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x 4제곱 내가 330번으로 329번으로 할게. 마이너스 5x 세제곱 여기 329번. 시험 문제 하나 냈어. 잘 들어. 5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x 제곱에 그 다음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얘기했었어.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를 찾고, 그죠? 뭐 예를 들면 2를 대입해서 0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 대입하면 0 나오는 숫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제법으로다가 2 이렇게 놓고선 쭉 해서 인수분해를 해나갈 수 있었는데 얘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가 없어.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찾는 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됐는데 그럼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 근데 1 대입해봐. 0 나오나 안 나오나? 1 대입하는 거 나오네? 에이 이건 사기인데? 안 나온다고 기준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안 나올 거야. 1 대입해도 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안 나와. 그럼 당황하지. 분명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가 찾아지면 그걸로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가 안 찾아지는 거야. 그러면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가 안 찾아지면 당황하지 말고 요렇게 생긴 놈인지를 살피라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계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계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런 식을 상반식이라고 불러. 이런 놈들은 아무리 숫자 우리가 넣어봐도 0 나오는 숫자를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인수정리로 풀 수 없는 문제. 물론 교육과정 외예요. 교육과정 외인데 그런 놈들이 이제 이런 상반식 형태들이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냥 원칙 하나를 기억하시라고. 이거예요, 시작이. x제곱으로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풀이를 보여줄게. 잘 봐봐. 뭐 쓰고 이런 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대입해도 0 나오는 숫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써도 안 나와. 그러면 x제곱으로 묶으라고 이러고. 그럼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죠? x제곱이 나갔으니까. 뭐가 돼? x제곱이 되겠지. 얘는 5x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는 x제곱 나갔으니까 8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x제곱으로 묶어 나갔으면 x분의 5가 되는 거고 x제곱이 나갔으니까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뭐가 되겠나 싶을 텐데 조금만 더 봐봐. x제곱으로 묶인 상태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식 많이 봐서 알겠지만 요렇게 생긴 놈 보면 여기 앞에서 요거랑 요거랑 한 쌍이 되고 요 놈이랑 요 놈이 한 쌍이 되고 이렇게 묶어 쓴 게 있었어.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다 외웠으니까 바로 쓸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 했었고 요 두 놈은 마이너스 5로 묶어 쓰면 되고 마이너스 5로 묶어 쓰면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플러스 8이 있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6 요렇게 묶이게 된다고. 이게 나중에
여기다가 는 0만 붙이면 저 뒤에 가서 4차 방정식 풀이로 나오는 거예요. 는 0만 붙이면 4차 방정식. 는 0을 떼면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정식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놈을 한 덩어리로 보면 제곱이니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거 맞춰보면 2하고 3 해가지고 요렇게 맞출 수 있겠죠? 여기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럼 결국 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야?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된 놈하고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요렇게 묶이게 돼. 이제 마지막 줄이야. 여기에 있는 x제곱이 사실은 x 곱하기 x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건데 요 x는 여기다가 곱해서 쓰고 나머지 한 x는 여기다가 곱해서 썼다고 생각해. 완전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따로따로 곱해주기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가 이거 들어가면 요거 곱해지니까 x제곱 요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또 곱해지니까 1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여기다 곱해진 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건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모습인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게 대칭형의 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안 묶어놓고 여기까지만으로 답을 찾으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2x 다음에 a라고 붙어있는 자리 보이죠? 여기 이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끼고 그래서 이 계수가 대칭인 상태의 어떤 형태들 요거는 식의 특수한 식이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도 특수한 거다. 결국 이 유형은 기억을 해둘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수가 대칭인식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 되고요. 자, 혹시 요거 써준 적 있었니? 이제 이거는 그냥 니네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혹시 자기 그 개념 노트에 요렇게 써진 놈 혹시 개념 정리 노트에 있어 없어? 이거 그냥 문제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인수분해 뭐 이렇게 돼서 노트에 혹시 요 부분 써 있니 안 써 있니? 안 써 있으면 응? 안 썼던 거. 그럼 요거까지도 기록을 해주십니다. 요거 이제 문제 유형 속에 하나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놈이야. 98%. 요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내 학교를 딱 옛날에 한번 봤는데 지금 잘 안 내요. 자, 요게 이제 인수분해 형태로 같은 것이 이렇게 치환돼서 하는 형태의 인수분해 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얘만 잘 보면 돼. 지금 인수분해 문제를 낸 거야. 요게 없다면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아직 안 된 거야. 왜냐면 곱하기 꼴로 쭉 붙어 있어야 인수분해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송아가 이제 친구 생일이라고 이제 친한 친구라서 선물을 이제 사서 포장을 했어. 그래서 막 포장을 했는데 헐 넣어야 되는 물건 하나를 넣지 못하고 바깥에 얘들만 쫙 묶어버린 거야. 리본까지 다 묶었는데 너는 그러면 풀러서 다시 집어넣고 새로 포장하니 아니면 그냥 상자 바깥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붙여서 선물할 거야. 너 스타일은 어때? 다시 풀어서 그냥 넣고 완벽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예요. 이거 다 풀러가지고 얘까지 묶어가지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 상황. 오케이? 이것은 같은 것이 있는 인수분해의 한 문제이고 다 풀러야 돼. 아우 짜증나. 그래도 해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다 풀러야 되는데 4개를 갖다가 풀려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를 풀 때는 이 4개 중에 어떤 2개씩
2개씩 짝을 지어서 전개합니다. 근데 전개하는 기준을 하나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야.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나와 있는 4개의 중에 2개씩 묶을 건데 어떻게 묶는 기준이냐면 그 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짝을 짓습니다.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짝을 짓습니다. 얘는 그냥 거의 안 나오니까 따로 그냥 빼주면 얘도 전개에다가 묶어야 되는데 얘는 상수항의 곱이 똑같게끔 짝을 짓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만 나요. 실제로는 이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 문제는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먼저 풀어낸다. 그럼 인수분해가 좀 쉽다 이런 얘기죠. 요것도 아예 나온 김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요거는 어디 있느냐? 유형 4번에 해당되는 거다. 자, 유형 4, 309번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어렵진 않아? 이걸 그냥 무식하게 풀지 말고 요령껏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야. 했어? 안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요거야. 근데 요 놈이 그 2차식 완전 제곱 형태가 된대.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가 되도록 하라. 완전 제곱식 모양은 알 거예요. 절반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예를 들면 x 제곱에 더하기 10x라면 여기 상수 부분이 요 숫자 절반을 제곱한 놈. 그러니까 절반이 5니까 제곱해서 25. 또는 너네 2차 함수 배울 때 그 꼭지점 좌표 구하려고 완전 제곱식 묶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 정도 돼.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그냥 풀지 말고 요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게. 그러면 여기가 1, 2,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개는 상수항 합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해도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상수항 합이 똑같게 두 쌍을 요렇게 짝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전개가 되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 요 놈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한 이유는 합이 똑같게 된다는 게 요게 그 합이야. 요만큼 부분이 동일한 꼴이 나오게. 그래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인수분해 치환. 근데 이제 실제로 A라고 안 쓰고 직접 할 테니까 점수 처리 봐야 돼. 얘가 그냥 A야. 그럼 A 더하기 4, A 더하기 6 전개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A제곱 A제곱 플러스 6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0에 A 플러스 24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얼마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절반한 숫자가 5고 그걸 제곱하면 절반이 5고 요거를 제곱해줘. 그러니까 25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K가 얼마면 되는 거야? 1. 요걸로 이제 문제가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수가 대칭인 식은 아주 자재가 출제되지 않지만 얘는 오히려 지금 요거 방법 가지고 나중에 4차 방정식 풀 때 이용해야 돼. 방정식 문제에서 나올 건데 어차피 능력만 붙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유형들은 다 얘기했고요. 문제 푸는 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는 공식에 해당되는 건 따로 하지 않겠으니까 이제 유형 1번은 너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이 바로 지금 이거야. 유형 2번이 얘랑 연결되는 거야. 유형 2번 보면 거기 300번 문제 보세요. 삐리삐리 4개에다가 더하기 6 괄호 4개에 하나 정찰해야 돼. 괄호 4개의 상수. 그렇다면 요렇게 하는 거지. 풀지는 않고 내가 눈으로 볼게. 300번에 보면은 거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빼기 4 더하기 6 4개 괄호에다가 플러스 상수야. 그럼 두 개씩 묶어야 되는데 아까 배운 기준을 활용하면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을 묶으면 될까? 상수의 합이 일정하도록.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한 세트죠. 그리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가 한 세트지. 그렇죠? 그러면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공통 부분이 생겨서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온다고 했던 부분 하나를 보여주면 그거예요. 304번 보세요. 304번 보면 괄호 4개에다가 뒤에가 그냥 상수가 아니라 몇 차씩 들어있냐? 2차씩 들어있죠. 아 이건 근데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겠네. 그냥 전개해놓고 나면 공통 부분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 그것도 똑같은 문제. 유형 3번을 풀어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못 쓴 사람은 찍어놔. 그래서 캡처를 해놓게. 네, 캡처를 해서 보내 되니까 그거는 필기는 그때 하셔도 됩니다. 내일이나 내일 밤쯤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늘 업로드하고 캡처를 할게요. 얘까지 이제 여러분이 적어놓으라는 얘기죠. 왜냐면 특수한 유형이니까. 유형 자체가 문제 하나라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거 상반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필기가 돼야 돼요. 저번 시간에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요거 해준 거고 요거 안 해준 거. 나머지는 다 해준 거. 자 그러면 조금 또 특수한 유형 하나 보여줄게요. 오늘 시험엔 안 냈어.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은 306번으로 예제를 풀어줄게. 이게 이제 증명 문제라고 나오진 않고 실제 여러분들은 308번 같이 숫자로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 하나 풀이를 보여줄게. 잠깐만. 연속한 내수의 연속한 4개의 내정수의 연속한 내정수의 곱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놈은 반드시 어떤 놈의 완전 제곱으로 된다. 이거를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건 내 증명을 해줄 텐데 학교 시험에서 거기에 이제 연속한 네 숫자를 써줄 거야. 그다음에 플러스 1까지. 그럼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그럼 보통 루트를 씌워놓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이니까 루트 벗고 나와서 숫자 쓰게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308번 문제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제 증명해줄게요. 자, 연속한 네 숫자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러면 연속한 네 숫자가 맞죠? 플러스 1 요거를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그러면 짝을 지어서 전개해야 되는데 누구랑 짝이 되겠냐? 상수항이 이건 0, 1, 2, 3이니까 요래 하나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쓴 게 n제곱 더하기 3n에다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증명 어렵지 않아. 그럼 아까처럼 이제 요만큼이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제곱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이게 a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연속한 네 정수의 곱에다 1을 더한 놈은 반드시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이라는 꼴의 제곱이 된다. 요게 이제 연속한 네 수의 곱에 더하기를 한 요됩니다. 요걸 이제 숫자로만 바꾸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숫자로 하나 더 보여줄까? 루트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플러스 1 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거 만약에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더 좋죠.
처음에 숫자가 n이랄 때 n제곱,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131의 제곱이니까 그냥 131이라고 답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공식으로 못 외웠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10을 x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요 내용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이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루트하고 요거랑 요게 한 쌍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요게 한 쌍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a제곱 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어서 결국 루트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요만큼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벗고 요렇게 나온다. 따라서 x가 10이니까요 100 플러스 30 플러스 1 그래서 131 이렇게 답을 찾으면 뭐 특별히 할 건 없죠. 오케이. 오늘은 시험 문제 안 냈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험을 낸 적 있어요. 선생님, 혹시 이거 301번에요. 뭐 가로치고 처음 문자 x제곱 마이너스 3x 가로치고 제곱이 있는 거예요? 아, 제곱 있어야 됩니다.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제곱이. 네, 맞아요. 그러면 사기책이에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두 개인가 그런 놈 나왔었지. 뭐 틀려가지고. 제곱, 예리한데 소영이? 축하집 사나? 그게 제곱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기 x제곱 빼기 3x의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놈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라는 똑같은 놈이 생겨서 a제곱 빼기 2a 빼기 8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된 그런 모습이죠. 잘 찾았어요. 이 책이 아주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바뀌고 새로 편집하면서 좀 오류가 생겨서 이제 그 이후에 수정된 버전으로 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도 책을 빨리 내놔야 되니까. 야, 문제집 회사들도 어떤지 아냐? 하루라도 일찍 내놔야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내놓으려고 막 편집해서 내놓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조금씩 고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는 다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다 해줬고 유형 10번을 풀겠습니다. 유형 10번은 오늘 시험 문제 냈습니다. 문제를 다 공개하고 있어.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판단. 근데 혹시 공통수학 1, 2를 다 한번 해봤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니네 배울 땐 수상수하를 다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 책 중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시오 하는 문제 몇 군데서 나왔는지 혹시 알아?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시오 하는 게 이 책 전체 공통수학 1, 2, 그러니까 수학 상하 중에서 어느 단원에서 이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문제가 다 출제돼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배운 걸로 하면 이미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이미 나왔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모양은 무엇인가? 정삼각형이에요. 또 나왔죠?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기. 또 어디 있을까? 대표적인 거. 뭐 구석구석 안 따져도. 지금 과정으로는 공통수학 2에 있고요. 옛날 과정으로는 수상에 있었어. 삼각형 모양 판단. 점과 좌표에서 세 점 좌표를 주고 A, B, B, C, CA 길이를 구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을 알아내라. 2학년 가면 또 나옵니다. 2학년 가면 지수를 활용한 또는 로그를 활용해서 길이 관계를 찾아서 삼각형 모양 판단.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느 단원이든 낼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써서 한번 해봐. 자, 잘 보세요.
332번으로 보여줄게요. a 세제곱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더하기 a 제곱 c 빼기 c 세제곱 빼기 ac의 제곱은 0. 이걸 가지고 모양을 판단하시오. 일단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이 문제는 무조건 어느 계열에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필기한 것 중에 길고 복잡한 식. 항이 몇 개 이상? 복잡한 데가 안 나와. 5개 이상 되는 길고 복잡한 식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길죠. 자, 이렇게 긴 식을 만나면 원칙 하나는 무조건 지켜라. 뭐죠?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면 복잡한 거 맞아. 길고 복잡한 식을 만났어. 가장 큰 원칙 하나는 기억하라. 소연아 뭐죠? 가장 긴 식을 만났어. 원칙. 소연아. 어떻게 한다? 이거 개념 정리한 거 읽어보는 거 맞아? 외워서 오는 것까지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지금 니네가 아직 익숙치 않은가 본데, 내가 문제 풀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자꾸 문제를 푸는 건 시간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도 있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 거야. 풀 도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를 하라고 하는 게 과제를 하는 목표였었죠. 확인. 길고 복잡한 식. 원칙이 뭐야? 지금 찾아서라도 얘기해. 써놨잖아. 써놓은 거 보고 읽으라고. 공부를 했을 테니까. 뭘까요? 내림차순 응? 차수가 낮은 문자. 잘 기억해. 필기 잘못한 거 아니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거기까지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풀 거야라고 했을 때 기준선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 아니야. 길어. 아 짜증나.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 후 그걸로 내림차순 정리. 자, A 제일 높은 거 몇 차? 3차. B는요? C는? 그럼 뭘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뜻이야? B를 가지고 하라 이 얘기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공통인수가 생길 테니까. 그럼 B를 기준으로 하는 건 제곱이 가장 높은 거니까 요게 AB 제곱도 B 제곱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 B 제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B 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니까 A 더하기 C가 들어있고 B 제곱. 이게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두 번째, B에 대한 1차가 있으면 써. 나머지 보세요. 없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 취급되는 건데, 상수항이가 요놈 항이 4개가 남았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체에 공통이 없어도 둘 있나 확인해 보고, 또는 셋 하나인가 확인해 보겠죠. 둘 보여요? 둘씩이라도 공통이 보이나요? 내 생각에는 얘랑이 두 개가 만약에 누가 공통이야? 얘랑 A 제곱이 공통이지. 그러면 여긴 A가 하나 남는 거고 여긴 C가 하나 남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누가 공통일까요? 마이너스 공통이고 C가 몇 개? 2개가 공통이지. 그럼 여기 C 하나가 남고 여기는 A가 남니까. 그래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공통인수가 생긴다고. 그럼 요거가 공통이니까 A 더하기 C를 공통으로 묶어주면 B제곱에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B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뭐라고 정리를 해줬지? A, B, C는 뭐 써있잖아.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오케이?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양수 아닌가? 그럼 A도 변의 길이고 C도 변의 길인데 더해서 0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곱해서 0이 나왔는데 이건 0이 될 수 없으므로 얘가 0이 돼야죠. 그럼 요거 보면 보통 보이는데요. 내 생각에는 요렇게 지금 C제곱만 이항하면 이렇게 이거 요 정도 보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할 수 있겠냐? 진짜 어떤 삼각형이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게 빗변인 요거가 붙은 상태로 써주기 바랍니다. 답을 쓸 때는 C가 가장 긴 변, 빗변인 직각
직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이 C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 모양 판단은 대부분 다 길고 복잡한 식에 해당되는 모양일 테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고 그걸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공통이 자꾸 이렇게 튕겨나오는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됐어요? 한 문제 냈어.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인수정리 이용하는 조립제법들은 문제 다 풀어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형 13으로 가세요. 유형 13 유형 한번 할게. 355번. x 더하기 y는 3.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2. 그때 x 세제곱 빼기 x제곱 y 빼기 xy의 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 이건 이제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웠던 거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자, 야 근데 니네 이거 연립방식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 x 얼마 y 얼마 보통 생각할 수 있겠니?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잖아. 1. x가 2면 y가 1인 거고, 그죠? x가 1이면 y가 2인 두 쌍이 있겠지, 그지? 네.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할게요. 요 놈을 힌트로 준다는 건 무조건 어떻게든 이 놈을 고쳐서 더하기랑 곱하기가 들어있도록 바꿔봐. 그냥 그 얘기야. 더하기랑 곱하기가 들어있도록 바꿔봐. 또는 뭐 빼기도 가능하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4ab 꼴이니까 그것도 돼요. 자,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 텐데 항이 4개네. 의심해봅시다. 두 개 혹시 묶이나요? 보여요? 어떤 거 두 개? 1, 2, 3, 4 중에 1, 4? 어떻게 1, 뭐 양쪽 다 되는 경우도 있어. 몇 번? 1, 2, 3, 4 크게 자신 있게 14? 그럼 14 이렇게 해요? 14를 묶으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공통이 들어있는 형태인가요? 선생님이 말한 건 둘이라도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봐. 해당되니까.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죠 뭐. 그럼 얘는 누가 공통이야 둘이? x 제곱까지가 공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 하나가 이렇게 남고요. 여기는 y가 하나 남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누가 공통이야? y 두 개가 공통이죠. 근데 마이너스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y 두 개를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x가 하나 남아있고 빼기 y가 하나 남아있고 이렇게 되어서 요 놈이 공통인수가 된다. 이 물론 아까처럼 묶고 끝까지 가도 되는데 공통을 묶는 의미로 본 거죠. 그럼 x-y가 이렇게 있고 요게 남을 텐데 그 놈 자체는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보기 좋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x-y의 제곱하고 x 플러스 y만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x 플러스 y는 대입하면 끝이죠. 근데 x-y 제곱이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 즉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이거 외워둔 걸 그대로 이제 써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제곱해서 9, xy가 2니까 8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죠. 특별히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4번. 이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뭐야 선아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늦어? 너무 잘했어요. 응? 너무 했다고 말해야 진짜. 그러면 선생님 했어요. 이거 계속 이러면 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축제 힘들다고 공부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유형 14번 하나 보여줄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숫자 계산. 이것도 그냥 활용 중에 하나죠. 오늘 시험은 다 봤네. 유형 소개 다 했는데 큰일 났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362나 363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준섭이 하나만 골라줄려? 362나 363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똑같아요. 63번으로 그럼 한번 해봅시다. 363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요 놈을 계산하라. 물론 인내심 강한 사람은 요 정도 997곱의 세제곱 하겠죠? 근데 시간이 그걸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들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여기서 제목을 이미 써놨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인수분해 이용한 수의 계산에 가장 뭐 그냥 팁이라고 할까? 치환해서 문자로 치환해서 할 건데 문자로 치환해서 일단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숫자로 집어넣을 건데 그때 기준은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치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 아무 숫자나 하지 마시고 차수가 가장 높게 돼 있는 놈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치환하는 게 숫자 계산이 유리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저기 세제곱 붙어 있는 997이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x를 997을 x라고 놓고 한번 식을 다시 써봐. 자, 써보면 x 곱하기 얘는 뭐가 되나요? 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어떻게 되나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3차식이니까 여기 숫자 집어넣어서 0 나오는 숫자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올지 혹시 보이니? 요 정도는 보일 것 같았어. 무조건 1이나 마이너스 1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해봐.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인수로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놈이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제곱 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이 큰 놈 숫자지만 지워져 버리고 남는 게 x 마이너스 2가 되는 바람에 집어넣으면 995 이렇게 이제 간단히 계산된다. 오늘 시험 문제 곱셈 인수분해를 이용한 숫자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로는 한 개씩 내는 문제. 가장 차수 높은 그 숫자를 그 기준 문자로 잡고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복잡한 식 중에 일부를 서로 나눗셈이 되게끔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간단한 숫자만 나오게. 오늘은 안 냈지만 학교 시험은 내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이 인수분해 도형 활용인데 이거는 그냥 그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그러면 하나만 골라볼게요. 소영이가 368부터 371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죠. 368부터요? 네, 68부터 371까지가 유형 15번. 71번이요. 네, 71번으로 그럼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 머리 어렵지? 71번이 어려워. 뭐 그냥 다들 어려워요. 어려운데 도형이 제일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뭐 딱 옆에 있는 원기둥이나 육면체에 비해서는 막 구멍 파진 게 짜증 나겠지. 소영이 혹시 나 그림 그리는데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거 선택한 거냐? 네. 나씨 371번 그림 모습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입혀볼게요. 여기 육면체가 있는데 좀 파놨어 보니까.
여기 이제 파놨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파는데 뒤에 이제 점선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얘만 이렇게 깊이로 파져 있다고 하는 것만 대충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두 개 파져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세 모서리 길이가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도 x,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두 개 있다. 그 얘기는 여기가 1, 여기도 1, 깊이로도 1 이렇게 된 게 두 개 파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정수 ABC에 대하여 대하여 지금 이 나무 블록의 부피를 표시해봐. 근데 그 부피가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도형 활용 문제도 오늘은 안 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라. 근데 막상 이렇게 놓고 이거 부피 구하는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쉽게 생기지 않았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큰 직육면체 부피에서 요거 부피 해봤자 111이니까 부피 1짜리 두 개 뺀 거니까 2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육면체 부피는 뭐야? 요거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니까 부피가 결국은 식이 x 제곱에 x 플러스 3. 여기가 큰 육면체 부피고 거기에서 뭐만 빼면 돼? 하나, 두 개, 2만 빼면 되는 거죠. 그거 인수분해해서 써봐. 이렇게 된 거야, 이 식.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죠. 자, 그럼 이거 내림차순 돼 있으니까 얼마 대입하면 0 나올까? 인수정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그러면 1, 3, 0,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이 x 플러스 1과 요게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이렇게 돼서 요 a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b가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뭐 이런 식이죠.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죠? 그림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럼 혹시 이거는 뭐 인수분해랑 관계 없는데 인수분해 문제는 아닌데 이거 한번 부피 구해볼 사람. 정육면체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정육각형 모습인데 구멍을 정사각형으로 구멍을 양쪽에 똑같은 크기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 뒤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뒷면까지 얘도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다 뚫린 거고 얘도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뚫리고 앞뒤로 뚫린 거야. 그때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를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면 육면체가 있는데 요 정사각형 그걸로 바닥까지 푹 뚫린 거고 앞에서 뒤로도 뻑 뚫린 거고 양 옆으로 저쪽 면까지 다 뚫어놓은 거야. 부피 한번 적어봐. 이건 방정식 문제로 나올 거야. 이거 부피를 한번 써봐. 그러니까 x 세제곱이 전체 부피인데 거기서 구멍 뚫린 부피를 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뚫렸고 앞뒤로 뚫렸고 양옆으로 뚫려서 중간에가 아마 텅 비어 있는 것 텐데 그 부피를 쓰세요. 힌트는 어차피 이렇게 뻥 뚫을 때 세로로 뻥 뚫을 때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가로로 뚫고 지나갈 때 여기 이미 뚫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뒤로 또 들어갈 때도 이미 뚫려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부피를 정리해서 써줘. 일단 뭐 x 세제곱이 이제 가장 큰 부피였었고요. 여기서 그럼 뚫린 부분을 빼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하나가 기둥 모양으로 뻑 뚫려 있을 테니까 이 하나의 기둥 부피가 얼마죠? 1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x지. 그게 몇 개가 일단 지나간 거야? 3개. 3x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이 가운데 부분은 사실은 하나 뚫을 때 이미 뚫려 나갔거든. 그럼 사실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가로 세로 높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에 해당되는 이 부분 모양은 하나 뚫을 때 이미 날아갔는데 여기 할 때 빼고 이거 할 때도 뺐으니까 2번 더 빼진 거지.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되니? 2를 해줘야지. 이렇게 부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부피 1만큼이 이거 뚫을 때 빠졌는데 여기 x라는 놈이 이 앞뒤로 가는 기둥의 부피란 말이야. 근데 그 기둥의 부피 중에 1은 또 중복해서 빠진 거잖아. 이쪽에서 x라는 부피가 뚫릴 때 그때도 또 1은 또 중복해서 빠졌으니까 한 번만 빠지면 되는 걸 3번이나 뺐으니까 2번은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에 대한 모든 예제를 했고 이제 너네들이 딱 2개 유형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까 다들 해줬고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공식에 해당되는 건 내가 따로 얘기 안 할게. 대신 번호를 불러주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313번 동그라미. 313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320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327 동그라미. 세 문제를 짚고